한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쁜 지하철역, 한 노인의 곤란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은 영무원. 하지만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남자가 조용히 역을 찾아오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지하철역은 오전 9시 출근 시간대의 긴박함에 휩싸여 있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물결처럼 개찰구를 향해 흘러갔다. 딱딱한 구두 소리와 까슬까슬한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역 안에 가득했다. 그 소음 속에서도 영무원 정혜원의 귀는 유독 어르신들의 헤매는 발걸음 소리에 민감했다. 28살의 혜원은 뽀얀 피부와 언제나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영무원 제복을 입은 채 개찰구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따뜻했다. 특히 어르신들을 향할 때면 그 온기가 더해졌다. 혜원의 친절함은 이곳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 지팡이를 떨어뜨린 할머니에게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 조심하세요라며 건네는 모습,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를 직접 밀어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는 모습, 방향을 헤매는 어르신에게 할머니 저쪽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면 돼요라며 친절히 설명하는 모습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혜원의 시선이 개찰구 근처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에게 멈췄다. 김옥순 할머니, 75세의 그녀는 갈색 코트 주머니를 뒤지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름진 손가락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작은 입술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이상하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김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역내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혜원은 그 불안한 표정만으로도 상황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코트 주머니를 뒤지고 작은 보따리까지 열어보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분명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있었는데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당혹감에 무관심했다. 바쁜 아침, 누구도 느린 발걸음을 용납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불안한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혜원은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다.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밝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김옥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희미한 기억이 밝아지며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머, 너 저번에 내 지팡이 주워준 아가씨 아니니? 혜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할머니를 향한 따뜻함이 더 깊어 보였다. 맞아요, 할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김옥순 할머니의 눈가에 걱정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햇빛이 역 입구에서 들어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병원 예약이 돼 있어서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핸드폰도 집에 두고 왔는데 어쩌면 좋니? 혜원의 눈빛이 결심으로 단단해졌다. 그녀는 시계를 한번 확인한 후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할머니의 차가운 손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할머니,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김옥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걱정이 스쳤다. 아유, 패 끼치는 거 아니야?
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에요. 어서 가요. 혜원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그들을 향한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2층 CCTV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던 박만식 역장의 날카로운 눈이었다. 58세의 그는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 속 혜원과 할머니를 주시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다음 순간 영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칼처럼 아침의 소음을 갈랐다. 정혜원,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 방으로 와. 혜원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등 뒤로 찬 기운이 흘렀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에 긴장이 스쳤지만 혜원은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은 불안감은 그녀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 지하철역 역장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생명력 넘치는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승객들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개찰구 앞에는 긴 줄이 만들어지고 바삐 오가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섞여 역 바깥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역장실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냉랭하게 빛났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겨울 공기가 실내를 서늘하게 감쌌다. 박만식은 팔짱을 낀 채 검은색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치가 드러났고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은 그의 얼굴을 더욱 무거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 책상 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CCTV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개찰구 앞에서 정혜원이 김옥순 할머니를 부축하던 장면이 여러 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혜원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고 할머니의 손을 잡는 모습은 따뜻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는 박만식의 입가에는 냉소가 서렸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돌려보며 피식 웃었다. 공무원이 근무 중에 개인적인 일로 뛰어다녀. 그가 가볍게 혀를 찼다. 그 소리는 역장실의 정막을 깨트리며 공기 중에 날카롭게 울렸다. 혜원은 문 앞에 서서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뺨이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영무원 제복의 단추를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박만식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가 역장실 안에 울렸다. 승객 안내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낮게 깔린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혜원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할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핸드폰도 집에 두고 오셨고요. 병원 예약이 돼 있어서 급히 가셔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억울함이 묻어나 있었다. 눈빛은 단호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그냥 두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박만식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혜원의 말을 자르듯 막아섰다. 그의 손가락이 공기를 자르며 움직일 때마다 의자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럴 시간에 승객 불만이나 줄이지? 여기, 너 지난달 근무평가 봤어?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툭 던졌다. 종이가 공기를 가르며 책상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역장실 안에 울렸다. 혜원은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승객 불만 접수 건수와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숫자들을 읽으며 살짝 흔들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평정을 유지했다. 너는 참 감상적이라니까. 승객들한테 친절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혜원을 향한 그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지하철의 소음이 그의 말과 함께 역장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승객 불만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 한 분 데려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억눌린 정의감이 끌어올랐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구겨졌다. 승객 불만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는 진심을 담아내기 위한 준비였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셨다고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고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박만식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 소리는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채 역장실 안에 울렸다. 됐어. 더 말해봤자 너만 손해야. 그는 무심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의 손가락이 공기를 가르며 혜원의 모든 말을 쓸어버리는 것 같았다. 해고까지는 어렵지만 당분간 근무에서 빠져. 대기 발령 조치야. 순간 혜원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녀의 동공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대기 발령. 그 말이 주는 무게가 가슴 깊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녀는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지막 말은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박만식은 피식 웃으며 팔짱을 풀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역장실 안에 울렸다. 뭘 잘못했냐고?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팔걸이에 몸을 기대었다. 가죽 의자가 그의 무게에 짓눌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착한 마음, 그게 문제야. 혜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쾌감이 번뜩였다. 자, 이제 나가봐. 당분간 영무실에는 들어오지 마.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모든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꿋꿋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역장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역사의 소음이 잠시 밀려들었다가 문이 닫히면서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혜원의 마음속에 들이운 무거운 그림자 같았다. 박만식은 자리에서 몸을 돌려 다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화면 속 직원들의 동선을 쫓으며 날카로워졌다. 그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데 유난히 집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통제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 번졌다. 그의 일상은 단순했다. 아침마다 정시에 도착해 출근 도장만 찍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를 가리켜 유령 역장이라고 불렀다. 그가 없는 시간, 역은 오히려 더 원활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면 모든 직원들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직접 현장을 돌며 근무 상태를 확인하는 대신 CCTV 화면만 들여다보며 직원들의 작은 실수들을 찾아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화면 속에서 사소한 오류도 놓치지 않았다. 승객 도와주느라 2분이나 자리 비웠네? 거기 안내판 제대로 정리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하며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직원들의 자존감을 베어갔다. 얼마 전 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구급대 부르면 되잖아. 내가 직접 갈 필요 있어? 그는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무전으로 짧게 지시를 내리고는 다시 커피를 마셨다. 그의 무관심은 역 전체에 퍼져 있었다. 마치 독처럼. 그리고 지금 정혜원은 그런 그에게 착한 마음 때문에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녀의 진정성과 헌신이 오히려 그녀를 벌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아이러니가 역장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하철역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역장실 유리창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전동차가 역을 빠져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 방송이 울리는 소리가 서로 뒤엉켜 흘러들었다. 박만식은 모니터 속의 영상이 다시 재생되는 걸 보며 비웃었다. 그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착하긴 세상 참 쉽게 사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대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쁜 역사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눈빛은 냉랭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 더욱 딱딱해 보였다. 그가 모르는 사이 이 작은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작은 결정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역장실 시계의 초침이 차갑게 울렸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이 조금씩 엮이기 시작했다. 서울 지하철역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지하철역 내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빗줄기가 바닥 타일 위에서 반사되어 은은한 빛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바쁜 출근길,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개찰구 앞에서는 늘 그렇듯 수많은 이들이 오가고 있었다. 운동화와 구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까르르 웃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열차의 낮은 울림까지. 아침의 소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곳을 찾은 한 남자는 그런 분주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마치 시간의 흐름이 다른 세계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역 안으로 들어섰다. 43세의 이정훈, 잘 다려진 고급 슈트에 단정한 넥타이, 흠잡을 데 없는 구두까지. 옷깃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돈된 그의 모습은 주변의 시선을 자연스레 끌어당겼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흘러갔다. 단 한 걸음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듯한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역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주변을 살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간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의 이마 위로 약간의 주름이 잡혔지만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다. 마치 평온한 호수 위에 살짝 일렁이는 물결처럼 그의 눈동자만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개찰구 근처에서 머물렀다. 그곳에는 어제 어머니가 힘겹게 서 있던 자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천천히 응시했다. 대기 발령을 받은 정혜원은 영내 안내를 맡은 다른 직원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거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처럼 개찰구를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미소 짓지도 않았고 무언가 도와주려 다가가는 모습도 없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만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복 단추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이정훈의 시선에 들어왔다. 이정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공기 중에 섞인 수많은 향기들 사이로 그의 날카로운 감각이 무언가를 포착하려는 듯했다. 그때였다. 손님,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한 직원이 다가와 예의 바르게 물었다. 밝은 표정과 경쾌한 목소리, 하지만 이정훈의 귀에는 그 너머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정훈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들 듯한 동작을 하더니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제 우리 어머니를 도와준 직원이 누구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마치 심해의 물결처럼 차분하지만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직원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이내 손끝으로 정혜원을 가리켰다. 아, 정혜원 씨 말씀이신가요? 이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긴장된 채로. 그 직원은 왜 저기 서 있는 거죠? 이번엔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게 대기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의 단단했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듯했다. 대기 발령?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정혜원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쪽을 신경 쓰지 않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어제의 일을 떠올리는 듯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이정훈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선을 돌렸다. 그의 콧날이 예리하게 빛났다. 역장이 어디 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주변 공기를 짓누르는 듯했다. 직원은 당황하며 손으로 역무실 쪽을 가리켰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쪽에 계십니다. 이정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역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낮고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그 리듬감 있는 발걸음 소리는 마치 다가오는 운명의 발자국처럼 느껴졌다. 역무실. 박만식은 커피를 홀짝이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는 아침부터 CCTV를 돌려보며 직원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제 정혜원을 불러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뒤로 기분이 한결 가벼웠다. 마치 자신의 권력을 확인한 듯한 승리감이 그의 얼굴에 번져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마치 찬 바람이 불어들어온 것처럼. 그는 고개를 돌렸다. 박만식 역장님. 낯선 목소리였다. 낮고 깊은 그러나 담긴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 눈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모습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뒤편에서 비쳐 마치 실루엣처럼 그의 윤곽을 더욱 강조했다. 전 이정훈입니다. 박만식은 순간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기억이 날 듯 말 듯했다. 그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기억의 서랍을 뒤적이듯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정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말에는 리듬감이 있었고 각 단어가 지닌 무게가 느껴졌다. 어제 우리 어머니를 도와준 직원이 여기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박만식은 그의 말을 듣고서야 문득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 짧은 깨달음이 스쳤다. 김옥수님,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던 할머니. 순간 박만식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재배치하듯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다. 아, 그 일이군요. 하지만 그건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이정훈이 한마디를 던졌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 말은 박만식의 말을 깔끔하게 잘라냈다. 그런데 들으니 어머니를 도와준 직원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더군요. 박만식의 말이 끊겼다. 그의 입술이 닫히는 순간 영무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틱, 틱, 틱. 시간이 흐르는 소리.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이 마치 동상처럼 경직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정우는 의자에 기대 앉은 박만식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그의 시선이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박만식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쳤다. 그게 사실입니까? 단 한마디였지만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가 공기를 압박했다. 영무실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듯했다. 박만식은 굳어진 얼굴을 애써 풀어내려 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게 근무 중에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 하지만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고 이내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이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눈동자 속에 서리가 내린 듯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질문을 던졌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질문처럼 그의 말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우리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역장님은 어디에 계셨죠? 박만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면을 벗겨낸 것처럼 그의 진짜 표정이 드러났다. 당황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 이정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역장님은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아니면 CCTV 화면으로만 확인하셨습니까? 박만식은 답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빠져 잔이 책상 위에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혹시 직원들이 승객을 돕는 것이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우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박만식을 더 깊게 덮쳤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등 뒤로 비쳐 마치 빛의 실루엣처럼 그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돕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었겠습니까? 박만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굳어진 표정으로 이정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간 듯했다. 이정훈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그는 더 이상 박만식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정훈은 등을 돌렸다. 곧장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했다. 그 순간 박만식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깐만요. 하지만 이정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만이 문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이 닫히며 들리는 소리가 영무실 안에 묵직하게 울렸다. 문이 닫히며 영무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박만식은 얼어붙은 얼굴로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 혼란이 가득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떨림은 점점 더 강해져 이내 그의 전신으로 퍼져갔다. 마치 짙은 불안감이 그의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는 알지 못했다. 방금 전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시계는 여전히 무심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지하철역의 분주한 아침이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거실의 낡은 소파와 테이블 위에 따스한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바깥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창문을 닫은 실내는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김옥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창틀을 닦았다. 주름진 손가락이 창틀의 먼지를 쓸어내리는 동안 습관처럼 손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75세의 그녀는 여전히 몸이 민첩했지만 어제의 경험은 그녀에게 나이 들매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했다. 지갑이 없어지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그녀는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단순한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흔들렸다. 창틀을 닦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손수건에 묻은 먼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이 멀리 어제를 향했다. 전날 아침 김옥수는 언제나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었다. 작은 밥상 위에 올려진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다.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간간히 남아있는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녀는 낡았지만 깔끔한 재킷을 걸쳤다. 옷깃을 정리하는 손길이 여전히 섬세했다.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었다. 3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 그녀는 평소에도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었고 무료라서 부담도 없었다. 특히 아들 이정훈이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남에게 의지하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가방을 확인했다. 지갑과 신분증, 병원 진료카드까지 꼼꼼하게 챙긴 후 문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리고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다. 높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이 좌석 손잡이를 꽉 잡았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계단으로 향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누군가 툭 하고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흔들렸다. 어머, 조심하세요. 김옥수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부딪힌 사람은 이미 바쁜 걸음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한 손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둘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이내 아침 인파 속에 묻혀 사라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사람이 많아 부딪힌 줄만 알았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좀 더 단단히 안았다. 그리고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려던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손가락이 가방 속을 더듬었지만 익숙한 지갑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갑이 어디 갔지? 김옥수는 당황해서 가방을 열어봤다. 손을 이리저리 넣어봤지만 분명 챙겨 나왔던 지갑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 안을 헤집었다. 지갑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두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급히 주머니까지 뒤져봤다. 하지만 그곳에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금 지나쳤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갑을 어디에 흘린 건지 누군가 가져간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안에 분명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주변의 소음 속에 묻혀 그녀의 말은 그저 작은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침에 충전기에 꽂아두고 급히 나오느라 잊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항상 핸드폰을 잘 챙기지 못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핸드폰은 여전히 생활의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아들과 연락하기 위한 도구에 가까웠다. 순간 김옥수는 커다란 벽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철역 안에서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다. 어떡하지? 당장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방법이 없었다. 지갑이 없으니 지하철도 탈 수 없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다. 병원에 전화를 할 수도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주변을 바라보았다. 다들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중이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곤란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일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외로움을 느꼈다. 이 큰 도시에서 그녀는 그저 하나의 미세한 점에 불과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그제야 김옥수는 고개를 들었다. 환한 얼굴을 한 젊은 여성이 눈앞에 서 있었다. 정혜원, 한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밝은 표정이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처럼 느껴졌다. 아, 맞다. 며칠 전 지팡이를 떨어뜨렸을 때 주워준 그 친절한 직원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김옥순의 가슴 속에 안도감이 번졌다. 어머, 너 저번에 내 지팡이 주워준 아가씨 아니니? 그 순간
김옥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모든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혜원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김옥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현재로 돌아와 김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눈가에 맺힌 주름 속에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혜원 양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손을 어루만졌다. 나이 든 손가락이 서로를 감쌌다. 그 손길 속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사실 그녀는 늘 스스로를 챙기려 했다. 아들 이정훈이 백만장자 CEO라고 해서 그녀도 사치스럽게 사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녀 역시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그녀는 창가에서 천천히 물러나 낡은 소파에 앉았다. 소파의 푹신한 감촉이 그녀의 피로한 몸을 받쳐주었다. 이제 나도 예전 같지 않구나. 마음 한편이 서글퍼졌다. 그녀가 더 젊었을 때라면 이런 일쯤은 가볍게 넘겼을지도 몰랐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갑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상실이 아니라 독립성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신발을 벗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김옥순이 뒤돌아보았다. 문간에는 이정훈이 서 있었다. 아들은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선명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에 그가 오랜 시간 무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어제 일 아내를 통해 다 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김옥수는 아들의 눈빛을 바라봤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걱정, 미안함, 그리고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역 영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만식은 초조하게 책상 위의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긁는 소리가 고요한 실내에 긴장감을 더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셔츠 등판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지나친 긴장에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평소에는 결코 드러내지 않던 불안감이 그의 얼굴 위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의자에 기대어 직원들을 감시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단 몇 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불안한 손동작 위로 드리워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영무실 안에서 크게 울렸다. 이정훈. 이름 세자만 검색해도 기사글이 수두룩했다. 글로벌 IT 기업의 CEO이자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김옥순 할머니의 아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의 목덜미를 식은땀이 타고 내렸다. 손에 든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단언컨대 오늘은 박만식에게 최악의 하루였다. 언제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 남자가 직접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다. 역장님, 어제 우리 어머니를 도운 직원이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렸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그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지금까지 쌓아온 권위, 통제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박만식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정훈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변명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려 하자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의 무책임한 태도와 근무태만이 낱낱이 드러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3일 후 책상 위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박만식은 흠칫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다. 본사에서 온 전화였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정혜원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영무실 안을 맑게 울렸다. 단정한 영무원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다.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다. 부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어제의 일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정우는 혜원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중했으며 그 시선 속에는 혜원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열차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시계 초침 소리가 세 사람의 숨소리와 함께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이정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영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정혜원 씨 같은 직원이 있는 건 이 역의 큰 자산입니다. 혜원은 순간 당황한 듯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말에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네. 이정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 회사에서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혜원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순간 박만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주름진 이마에 긴장의 선이 더 깊게 패였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직원은 지금 대기발령 상태인데. 이정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대기발령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혜원 씨가 진심으로 승객을 위하는 분이라는 거죠. 박만식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평소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감정이 그의 얼굴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렸다. 그런 식이면 모든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정우는 비웃듯 짧게 웃었다. 그의 입가에 들이운 냉소가 공기 중에 번졌다. 원칙이요? 그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처럼 차갑고 투명하게. 정말로 원칙을 지키셨습니까? CCTV 감시로 직원들 감시하고 출근 체크만 하고 사라지는 게 원칙입니까? 승객이 쓰러졌을 때도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말을 들은 혜원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역장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만식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고
그의 위선적인 태도가 빛 아래 노출되었다. 이정우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더욱 강해졌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곳을 망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이정우는 혜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영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무실 안에 묵직하게 울렸다. 며칠 후 박만식 역장은 내부 감찰을 받고 공식적으로 해임되었다. 그의 일상적인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직원 관리가 모두 밝혀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진짜 해임됐대? 응, 드디어 갈 사람 같네. 아, 속 시원하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오며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긴장이 풀려 있었다.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것처럼 역 전체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혜원이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이 불러온 변화였다. 그녀가 역을 오갈 때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 된 것이다. 혜원은 며칠 전 이정훈이 제안했던 프로젝트를 깊이 고민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분명했다. 지하철역에 남아 계속 역무원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정훈의 회사로 가서 더 큰 변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었다. 승객들을 돕고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녀의 진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였다. 혜원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리를 바라보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 위로 드리워졌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혜원은 역무원을 떠나 IT 기업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길.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연장선이면서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근무날 직원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모두 축하해 주었다. 작은 송별회가 열렸고 그곳에는 평소 말이 없던 직원들도 모두 모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혜원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가서도 어르신들 잘 챙겨요. 응원할게요.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혜원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여기서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녀의 진심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기뻤다. 혜원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 역이 변하지 않길 바래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개찰구를 바라보았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개찰구 위로 드리워졌다. 그 빛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흘러갔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어르신들과 나눴던 작은 대화들, 승객들이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던 순간들. 길을 헤매던 할아버지를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던 순간,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드리며 나눴던 미소, 그리고 김옥순 할머니를 도왔던 그 날의 기억까지. 모든 기억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혜원은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역사 안에 울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역의 직원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진심으로 타인을 돕고자 했던 그 작은 선택.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며 혜원은 역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